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아마 2040년을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전과 그 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연속선상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라든지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인구의 변화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뭐 아주 큰 흐름입니다.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 이 정도의 흐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제목은 제가 주제는 5070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정말 아마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 숫자라고 연령별 인구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은 것이 베이비 부머들인데요. 그래서 55년에서 74년생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60년대생들이 한 850만 명. 이게 주민등록상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55세에서 59년생까지가 이제 370만 명. 그 다음에 70에서 74년생이 이제 440만 명. 이들을 다 합치면은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1660만 명이 이제 베이비 부모에 해당됩니다. 이 베이비 부모보다 나이 많은 쪽을 보면은 그 숫자가 급속히 이제 적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한 20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인구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부터 그 이하로는 이제 인구수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나라 현재 연령별 인구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이제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인구가 연령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펴본 것들을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한 것이 이 표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0대 이상 인구의 구성별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통계청이 이제 전망한 데이터죠. 이걸 이제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표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하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구에 관한 부분은 인구의 숫자에 관한 부분은 거의 뭐 정확도가 꽤 높게 아마 앞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모습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현재 연령별의 인구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연령 그룹으로 해가지고 50에서 70대 5070이죠. 그 다음에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해서 고령자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숫자를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써놔 봤는데요. 전망치이죠. 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향후에 50대 이상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한 연령대가 바로 5070입니다. 60대 이상의 인구도 그리고 70대 이상의 인구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 연령층들은 이제 5070입니다. 사실은 5060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아마 사람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진되면서 아마 5070까지 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마 그런 연령대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70을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5070 사람 50대, 60대, 70대이죠.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변수가 변할 때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춰지면은 아주 큰 파워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지금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폭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가로 치자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5070의 50대, 60대, 70대 인구를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 보시듯이 2010년부터 이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 불과 10년 동안에 보면은 520만 명이 증가하고요. 그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에 해당되는데요. 이 기간 10년 동안도 360만 명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불과 20년 동안에 50대, 60대, 70대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냐면은 무려 880만 명이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모멘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모멘텀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규모가 적으면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적으면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50대, 60대, 70대 인구 수가 거기에 비해서 비중이 적게 증가해봐야 파워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이 연령대 인구가 도대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총 인구 대비해서 50대, 60대, 70대 비중은 거의 43에서 45% 수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서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총 인구를 이제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5070의 비중을 보시면은 2010년에는 27%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6%로 껑충 뛰고요. 2030년에 가면은 44%.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이 수준이 계속 연결됩니다. 거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45%의 비중이 거의 207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규모 면에서 모멘텀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거의 45% 정도 수준을 하니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속성인데요. 규모도 크고 모멘텀도 큰데 한 5년, 10년 지속되다가 이게 사라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해서 한 10년 정도 바짝하고 이 시장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좀 전에 제가 데이터를 보셨듯이요. 43%에서 45%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한 50년 정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30년 동안은 아주 강하게 지속되고요. 그 이후 또 20년 동안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이블에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 인구 숫자가 2040년에 한 2200만 명, 2050년에 2100만 명 계속 많은 인구 숫자이죠. 2060년에도 18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총 인구가 줄어들 때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5070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서머리를 해드린다면요. 지금부터 한 2050년까지는 아주 파워풀하게 한 30년 정도이죠. 30년 정도는 아주 파워풀하게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2070년까지 한 20년 동안은 이 해당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총 인구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요. 전체 인구 대비한 비중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30년 동안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증가 속도로 보나 이런 면에서 5070의 영향력은 아주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영향력이 2050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2050년을 넘어서면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막 인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2050년을 넘어서서도 그 비중은 여전히 여진을 가지듯이 한 20년 정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 시장이 유지되고 나머지 여진의 형태로 한 20년 정도는 또 유지되는 것이 이제 5070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살펴본 양적인 측면에서의 5070의 파워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이 5070이 도대체 분화 소득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소유한 부의 크기일 텐데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 가계가 보유한 자산을 금융자산을 이제 데이터를 뽑은 것인데요. 자, 이거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점선이 쭉 보이실 텐데요. 점선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증가하고요. 나머지 세대들은 이제 거의 정체 상태 내지는 감소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고령 사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대와 60세 이상 이게 주로 5070에 해당될 텐데요. 이 가계들이 가진 금융자산의 비중을 이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가구 수와 그 가구당 금융자산을 이제 곱해서 그 해당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구 전체 이제 그러니까 50대 가구가 가진 전체 자산 혹은 60세 이상이 가진 전체 가구 자산 이것을 이제 비중을 살펴본 것인데요. 그래서 5070 보면은 60세 이상도 대략 27%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만 하더라도 한 27%. 그래서 50대 이상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55% 정도가 이제 전체 금융자산에서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이 사람들이 가진 이제 자산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55% 수준인데요. 나중에 이제 인구수가 인구수가 자꾸 늘어날수록 이제 이게 앞으로 전망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60에서 65% 수준으로 이제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인 파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 5070 세대들의 이제 학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든지 향후에 노동시장에 나가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학력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하게 이 학력 수준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워낙 급속하게 변하게 됐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학력 시니어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10년 동안에 보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이죠. 50세에서 64세까지 대졸자가 450만 명에서 750만 명으로요. 무려 10년 동안에 300만 명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지금에 비해서 이게 이제 50세에서 64세의 이제 대졸자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급속하게 앞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30년, 2050년 이 수준에 가면은 거의 이 해당 인구가 거의 700만 명에서 750만 명 수준이 쭉 유지되면서 거의 20년 이상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비해서는 거의 뭐 300만 명 정도 수준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0에서 64세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대졸자 숫자 역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래프로 역시 나타나 있는데요. 그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70은 지금 우리의 위세대들과 이제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위시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동란을 거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대졸자 나 이런 이제 고학력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세대들이 지금의 이제 70대, 80대라고 보시면요. 지금의 50대, 40대, 50대, 60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보시면은 그 고학력 시니어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5070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가진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70이 이제 완전히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금의 이제 70대, 80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소비 시장의 주축입니다. 사실은 소득을 많이 벌고 집도 사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비 시장의 주축이 앞으로 이제 2040에서 5070으로 이제 옮겨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걸로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 선하고 이제 연두색 선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빨간 선이 보시면은 5070의 총 인구 대비해서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연두색이 이제 2040의 비중이고요. 막대로 나타난 것은 이제 5070의 인구 마이너스 2040의 인구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2040의 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사이에 피크를 치고 이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5070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2040에서 5070 이 숫자 보면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숫자의 차를 나타낸 것이 막대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040의 숫자가 5070의 숫자보다 150만 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게 되면은 2040의 숫자가 5070의 숫자보다 100만 명이 오히려 적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극적으로 이 숫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250만 명의 차가 벌써 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시장이 이제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 시장의 주축이 2040에서 이제 5070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 이런 때부터 적어도 한 그때까지는 2040의 숫자가 5070에 비해서 계속 많아지고 있었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적어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 딱 현재 2025년이 딱 그 교차점인데요. 그때부터 이들 인구의 숫자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해서 그 역전폭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타날 부분이 이제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5070의 이제 숫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소비 시장에서 이들의 파워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요. 향후에도 이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총인구 대비해서 비중으로 그린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역시 이제 5070의 총인구 대비해서 비중, 그 다음에 2040의 총인구 대비해서 비중인데요. 2040의 인구 비중은 50%, 2003년이 이제 최고였습니다. 그때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은 거의 2040이 소비 시장을 석권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는데요. 2040년이 되면은 이 비중이 30%로 줄어들게 되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하락해서 25%까지 하락합니다. 자, 2003년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다가요. 2040년을 넘어가면은 그 절반인 25%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거의 절반 정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기간 중에 5070을 살펴보시면은 20% 정도 수준에서요 45%로 증가합니다.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비중 하나는 예를 들어 45%, 하나는 30%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고 하면요. 둘의 비중의 격차를 보면은 제일 크게 격차가 났을 때가 2000년대 초반에는 30%포인트였습니다. 2040이 5070보다 30%포인트 많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15%로 갔다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거의 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0%라 하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가면은 45%인데요. 204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거의 20%포인트 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비 시장이 이제 완전히 극적으로 앞으로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소비 시장이나 이런 쪽을 타겟으로 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을 앞으로 그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계속 맡겨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소비 시장은 2040에서 5070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 5070의 소비 시장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시장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70 여기에 대해서 뭐 영시니어,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름들을 붙이는데요.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철희 교수가 이제 파워 시니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그 용어가 마음에 들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5070은 이제 파워를 가진 그런 시니어가 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이제 파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소비 시장에서의 이제 이런 파워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파워 시니어가 이제 파워 컨슈머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이전 세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70대, 80대하고는 다르고요. 언론에 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어르신 세대가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파워 시니어, 영 시니어들은 그냥 쿠팡하고 마켓 클리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40은 지갑을 열지 않는데 60대 신차 구매량이 19%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파워 시니어의 파워 컨슈머의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소비 시장의 한 형태를 본다면은 2040에서 5070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요.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 5070 50대, 60대, 70대가 만들어가는 시장, 자산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70대, 80대 접어들게 되면 이제 자산을 많이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되는데요. 50대, 60대 이 정도까지는 아주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고 70대까지도 이제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5070이 거의 아마 앞으로 금융시장 혹은 웰스 매니저의 대상의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 하이테크의 변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이오, 테크의 기술 변화, 그 다음에 AI, 로봇, 메타버스 다양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소비 시장의 수요자가 또 하나 507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 저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척추에서 척수액을 뽑아서 자기 무릎에 주사해가지고 지금 무릎이 엄청 괜찮아졌다고 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 AI가 발전하게 되면 로봇이 이제 급속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로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수요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벌 로봇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70이 이렇게 앞으로 파워 시니어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령 사회를 보는 관점도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령 사회는 우리는 축소 사회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축소되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의 변화도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구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사회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철희 교수가 말한 표현에 따르면은 정해진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는 약간 불투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70대, 80대와 달리 앞으로 성장하게 될 50대, 60대의 소비시장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완전히 다른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MIT 에이즐리의 이제 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인들을 여가 생활만 찾고 보청기와 이동보조기구 같은 제품만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라는 이제 책을 쓴 이제 제니퍼 스쿠버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노인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대한 소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게 될 50대, 60대, 70대 노인들이라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일종의 파워 시니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시니어들이 가진 이런 사회의 변화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 면에서 보면은 축소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하이테크와 결합된 5070의 파워 시니어를 살펴본다면은 5070 플러스 하이테크의 결합을 본다면은 이 시장 부분은 이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고령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투자는 항상 어떤 면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축소하는 사이에서도 기회가 있고, 그다음 확장하는 사이에서도 또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체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고 있지만은 아까 5070의 인구 숫자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정말 제가 뭐라고 단어를 제가 멋지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 시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은 이제 여진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이테크, 전 세계가 하이테크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요. 이 두 시장이 결합하면서 이 시장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축소한다는 관점에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문에서 본다면은 그 부문은 새로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5070 파워 시니어에게 앞으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시면요. 20년, 30년 동안은 계속 이 시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진입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5070 파워 시니어의 앞으로의 소비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시장이 여기에 있다는 것. 첫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은 이제 2040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은 피봇입니다. 그 중심축이 어디로 바뀌냐면은 그 피봇은 2040에서 5070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70은 자산 시장의 이제 지배자가 됩니다. 이 세대들이 아무래도 20대, 30대에 비해서는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숫자까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니까요. 5070은 아마 자산 시장의 지배자가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자산 시장 그래서 20년, 30년 동안은 계속 커집니다. 커지게 되고요. 웰스 매니저의 대상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웰스 매니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 주된 포인트가 앞으로 5070의 시장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 번째 데모테크 시장이 열린다고 해놓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5070이라는 질적인 변화, 부도 가지고 있고 숫자도 증가하는 이런 쪽의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하이테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시장이 결합됩니다. 결합되는 것을 저는 데모테크, 데모그래피, 인구구조와 테크놀로지 혹은 에이지테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이제 에이지 이펙트가 아닌 코호트 이펙트를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이지 이펙트라는 것은 그 연령대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70대, 80대 에이지의 특징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40대, 50대, 60대가 70대, 80대가 된다고 해서 현재 70대, 80대의 어떤 소비 특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40대, 50대, 60대의 이 세대의 특징을 이걸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코호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코호트라는 것은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나 문화적인 특징을 코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나중에 고령화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 60대, 70대가 되더라도요. 지금의 70대, 80대의 어떤 소비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고령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 일본의 70대, 80대를 살펴보고 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대졸자의 비중, 그 다음에 IT에 익숙한 정도 하면은 지금 일본의 70대, 80대하고는 완전히 다를 뿐더러 우리나라의 지금의 70대, 80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볼 게 아니라요. 그냥 현재의 40대, 50대, 60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에이지 이펙트가 아닌 이들의 특징에 주목하는 코호트 이펙트를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70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었고요. 아까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이제 10년 전에는 이 시장이 이제 모멘텀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멘텀으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지나면은요, 이 20년 동안 증가한 인구 숫자가 5070의 숫자가요, 거의 800만 명을 이제 증가한 숫자만 그렇게 되면서 이 시장이 아주 이제 큰 주된 메인스트림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에 있든지, 그 다음에 투자의 어떤 테마를 찾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이런 어떤 경우에서든 이 5070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시고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좀 주시를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